억만장자의 완벽주의, 화려한 저택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비극. 대만에 위치한 1억 위안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한 거부가 자신의 집안에 화장로를 설치했다는 소식이 세간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이 결정이 매우 기이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면에는 끔찍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화장로는 결국 이 거부 가족의 5명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장소로 변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들의 유서는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서에는 이 모든 일이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서가 과연 피해자 본인들이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조작으로 쓰인 것인지, 정말 집단 자살 사건인지 아니면 끔찍한 범죄가 감춰져 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 사건의 충격적인 전말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영상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홍로탄이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지역에서 부유함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홍로탄의 저택은 그의 부유함을 잘 보여줍니다. 이 저택은 단순히 크기만 넓은 것이 아니라 고가의 인테리어와 장식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업에서 성공을 거둔 그는 완벽한 가족을 이루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홍로탄은 첫 번째 아내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으며 그 사이에 아들과 딸을 포함해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 자녀들은 모두 착하고 우수한 학생들이었으며 가족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첫 번째 아내가 끔찍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큰 상실감을 이겨낸 후 홍로탄은 현재의 아내인 야오바오이에와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야오바오이에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지만 남편의 3 자녀를 친자식처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녀의 헌신 덕분에 가족은 5명이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부유한 가족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갈등이나 계모의 음모 같은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완벽해 보였던 가족이 결국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9월 8일 아침, 총괄 사장으로서 홍로탄은 중요한 계약 건으로 협력업체와의 미팅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서인 가오페이는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음에도 홍로탄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급한 업무가 있었기에 가오페이는 직접 그의 집으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그는 큰 대문 앞에서 계속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침묵은 그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고 그는 결국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택의 넓은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무언가 섬뜩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홍로탄의 집은 24시간 경비원이 철저히 지키고 있었고 집 안에는 항상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달랐습니다. 경비원도 하인들도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으며 심지어 집을 지키던 2마리의 개조차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괴상한 정적 속에서 가오페이는 혹시 강도 사건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그는 강도들이 저택에 침입해 가족들을 납치하거나 물건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유심히 살펴본 결과 집 안의 값비싼 물건들, 예를 들면 벽에 걸린 고가의 그림과 보석 등이 모두 원래 자리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오페이는 이때 가족들에게 무슨 큰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저택을 철저히 수색하던 중 3통의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유서에는 홍로탄 부부가 자살을 결심했다는 내용과 함께 3 자녀 모두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서에는 그들이 견디기 힘든 압박감과 이 세상에 대한 환멸로 인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경찰들에게 새로운 의문을 남겼습니다.
왜 유망한 미래를 가진 아이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가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유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단서를 보류하기로 하고 가족들의 행방을 찾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저택을 샅샅이 수색한 후에도 그 어떤 결정적인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택 주변 현장은 물론 내부에도 싸움이나 폭력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저택의 정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커다란 화장로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사건에 대한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화장로의 외부에는 실내에서 신는 슬리퍼 2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며 화장로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고 붉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경찰은 즉시 화장로를 꺼서 문을 열고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내부에서 발견된 광경은 경찰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화장로 안에는 두 구의 시신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한 구의 시신은 이미 완전히 불에 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다른 시신은 상반신 일부가 남아 있었으나 심하게 불에 그을린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두 시신의 DNA 샘플을 채취하여 이전에 확보한 증거와 대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시신은 저택의 주인인 홍로탄과 그의 아내 야오바오이에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집한 단서를 바탕으로 화장로의 제조사를 추적했고 화장로 제작자는 직접적으로 홍로탄이 해당 제품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화장로의 사용 목적을 묻자 홍로탄은 정원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와 나뭇가지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조사는 이를 평범한 부유층 고객의 요구로 간주하고 특별한 의심 없이 신속히 화장로를 제작해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설치 과정에서 홍로탄은 몇 가지 특별한 기능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타이머 기능과 내부에서 잠글 수 있는 잠금 장치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제작자에게 상당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작자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해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부 잠금 장치는 비합리적이고 위험하다고 판단해 이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제작자의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며 화장로 내부에서 시신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철사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 단서는 홍로탄이 화장로를 작동하기 전 스스로 몸을 묶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며 자살이라는 가설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든 점은 화장로 내부에 세 자녀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세 아이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홍로탄의 둘째 아이가 작성한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일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홍로탄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큰 압박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절망에 빠졌고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비극이 발생하기 전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과 함께 사후 세계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일기 기록에 따르면 아이들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일기 내용에서 경찰은 그의 아내 야오바오이에도 이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막는 대신 남편의 자살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정했고 세 아이를 불확실한 미래에 남겨두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저택을 더 철저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몇 개의 방 바닥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현장에는 사용된 주사기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세 아이가 잠든 사이에 마취를 당한 후 칼에 의해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추론했습니다. 정원 주변을 더 조사하던 경찰은 화장로 근처에서 거대한 분쇄기를 발견했습니다. 분쇄기 내부에는 작은 뼈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저택에 주차된 차량의 바퀴에서 해변의 모래로 추정되는 입자들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모든 단서들은 홍로탄이 남긴 유서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유서에 따르면 그는 세 아이를 마취하고 살해한 뒤 분쇄기를 이용해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처리한 유해를 봉투에 담아 차량을 이용해 해변으로 이동한 후 바다에 뿌렸습니다. 경찰은 더 깊이 조사하며 홍로탄의 둘째 아이의 일기에서 언급된 그의 어머니의 존재에 주목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홍로탄이 삶에 대한 의욕을 잃게 만들고 결국 비극을 초래한 원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 저택이 세워진 부지는 홍로탄의 아버지가 세 형제에게 남긴 유산임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유산과 함께 21만 3천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빚도 따라왔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엄청난 금액이었으며 원칙적으로 세 형제가 이 빚을 나누어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성공적인 경력을 가진 홍로탄은 이 모든 빚을 혼자서 감당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사업 수완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이 엄청난 금액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 세 형제가 공동 소유했던 저택은 그의 희생과 기여를 인정받아 홍로탄의 단독 재산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함에 따라 그의 어머니와 두 남동생은 점점 더 자주 그의 집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고 자신들을 위해 집을 사달라고 하거나 비합리적인 요구를 남발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홍로탄에게 큰 불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솔직히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기로 결심했지만 이로 인해 가족 간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와 두 남동생은 그를 향해 가차없는 비난과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자주 그의 집을 찾아와 의도적으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그녀는 야오바오이에와 홍로탄의 세 자녀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녀의 분열을 조장하는 말과 행동은 한때 평화로웠던 가족 분위기를 갈등과 긴장으로 물들였습니다. 어머니는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며 자신의 이미지를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동은 주변 이웃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홍로탄 가족에게 사회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사람들의 끊임없는 소문은 그의 가족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 금세 다양한 루머로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홍로탄이 원래 두 남동생과 공유했던 집을 독차지했다며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그의 명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으며 동시에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의 회사도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내부 직원들에 따르면 그의 회사는 50만 달러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산이 약 300만 달러에 달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큰 위기가 아니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갈등이 사건의 비극을 촉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긴장, 끝없는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사회적 여론의 압박이 홍로탄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점으로 몰고 갔습니다. 홍로탄은 극단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완벽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저택은 단순히 넓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크기의 나무들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풍경이어야 했습니다. 집안의 장식품들도 모두 유일무이하고 값비싸며 가치 있는 것들만 있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반려견을 선택할 때도 흔한 품종을 고르는 대신 모든 품종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두드러진 품종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홍로탄의 완벽주의적인 성격은 처음부터 극단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그가 야오바오이에를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야오바오이에는 단순히 그의 아내가 아니라 정신적 지지대였으며 항상 그의 결정을 망설임 없이 지지하고 신뢰했습니다. 홍로탄은 극단적인 완벽주의로 주변 사람들을 종종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야오바오이에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절대적으로 따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는데 친구가 집 안에 있던 컵을 가리키며 무심코 그것이 가짜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무심한 말 한마디가 홍로탄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는 즉시 그 컵을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이 행동은 그의 삶에서 결함을 용납하지 못하는 완벽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의 완벽주의는 단순히 물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죽음의 방식 또한 이러한 성향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홍노탄은 자신의 저택에 설치한 화장로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화장로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 끝에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신속하게 사건을 발견하고 남은 시신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택을 철저히 수색하던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안 어디에서도 아이들의 사진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세 자녀가 이 집에서 존재한 적조차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발견은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새 아이가 죽지 않았고 어딘가에서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경찰이 7년에 걸친 조사 끝에 새 아이가 사망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무너졌습니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만약 아이들이 살아있다면 소비 기록, 금융거래 혹은 신원 확인 가능한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추적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들이 살아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새 아이가 실제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새 아이가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곳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홍노탄의 어머니에게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녀가 자녀들 사이에서 더 공정하게 대처했더라면 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홍노탄이 심리적 압박을 해소할 방법을 제때 찾았더라면 갈등과 긴장을 이 정도로 악화시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그의 가족은 지금도 5명 모두 행복하게 함께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 비극이 일어난 저택은 여러 차례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을 구입한 사람은 한 의사로 그는 홍노탄과 마찬가지로 이 집의 독특한 매력을 사랑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년이 지나면서 이 집에서 벌어진 비극은 점차 잊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노탄이 자신의 자녀들을 죽이던 순간 그가 후회했는지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한 사람의 성격 형성과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심리적 상태가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심리적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위한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가족은 바꿀 수 없지만 정신 건강은 적절한 도움과 치료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